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다 얘기하던 아이가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말은 안 해도 늘 기다립니다. 괜히 문자 한 줄에 마음이 들뜨고 별말 아닌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정성 다했다고 해서 고마워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을 줄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과의 관계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부모의 3가지 척을 전해드립니다. 이걸 아는 부모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되고 먼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못 들은 척. 됐어요. 그 얘긴 그만 좀 해요.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이잖아.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말 한 번쯤 하니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이 상처만 깊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게 됩니다.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돌린 채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가르치고 챙기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예민한 순간에 단 한마디만 잘못 건드려도 그날 관계가 냉각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대화에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의 반박은 90% 이상 높은 확률로 대화 단절을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엔 그 순간 한마디가 관계의 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넘어가는 연습, 그게 필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분노보다 강한 무기이며 말을 아끼는 사람은 관계를 지킨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우린 압니다. 그건 감정이 터졌던 순간의 방어이고 자식도 며칠 지나면 후회할 말이라는 걸요. 부모가 그 순간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비워주면 자식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때 따져 묻고 마음 다쳐버리면 자식은 그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상처를 갚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여유입니다. 못 들은 척은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킬 만큼 강해서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아이와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 오늘은 못 들은 척 할게. 그 말에 담긴 내 마음까지는 내가 묻지 않을게. 그 침묵이 당신의 사랑을 지켜냅니다. 두 번째, 기대 안 하는 척. 사실 우리는 압니다. 기대를 하면 마음이 다친다는 걸. 그걸 100번 알고서도 여전히 자식한테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살면서 딱히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젠 욕심도 다 내려놨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기다립니다. 이번엔 먼저 전화해주지 않을까? 내 생일 기억하고 있겠지?
그래도 나한텐 뭔가 특별하겠지. 근데요, 이런 작은 기대가 쌓이면 나중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대를 티 안 내려고 해도 자식은 그 눈빛, 말투, 분위기에서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죄송해지기보다 부담을 느낍니다. 또 실망하게 할까봐 겁나서 차라리 연락을 미루자. 그렇게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대 안 하는 척, 이건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은 계약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이 숨겨진 계약에서 시작된다. 기대를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계약 위반자가 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네가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 이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을 덜 무겁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는 척,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존중이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보호입니다. 속으론 100번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기대하지 않은 척 해보세요. 그게 자식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꺼낼 겁니다. 엄마, 나 이번엔 내가 해드릴게요. 그날을 위해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지금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내일 자식은 더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몰랐던 척. 자식이 잘못한 걸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말투가 어색하고 평소보다 연락이 줄고 눈빛이 흔들릴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 아이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건 부모만이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대출 좀 받았어. 일 그만뒀어. 그 얘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순간 멈칫하지만 부모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민.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내야 하나. 그냥 지나쳐야 하나. 사실 그 순간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엄마 말 좀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그 말 한 번 꺼내면 자식은 바로 방어벽을 칩니다.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몰랐던 척이 필요합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내가 잘 헤쳐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마음을 놓고 자기 실수를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걸 정서적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실수를 해도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공간이 있어야 인간은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몰랐던 척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판단을 유보하는 사랑입니다. 지금은 말 안 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믿고 있어. 이 믿음은 정답을 말해주는 부모보다 기억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충고보다 부모가 조용히 참아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한다. 우린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 애쓰지만 사실 자식이 가장 크게 변하는 순간은 혼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날 믿어줬구나. 그게 부끄러워지는 순간. 그때 자식은 비로소 스스로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나요? 예전 같으면 따졌을 상황인데 지금은 말 꺼내기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몰랐던 척 해주세요.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깊은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그날 부모가 자기 실수를 알고도 말없이 넘어가 줬다는 걸. 그 한 번의 넘김이 자식의 가슴 속에 가장 오래 남는 믿음의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척이 필요합니다. 앞선 세 가지 척이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지키는 지혜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식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끌어당기는 지혜입니다.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식의 태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바쁜 척.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은 부모가 바쁘고 잘 지낼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전화만 기다리는 듯한 기운을 풍기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내 전화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 말 걸면 또 1시간 넘게 붙잡히겠지. 뭔가 해드려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느껴져서 괜히 피하게 된다. 이게 요즘 자식들 심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쁜 척이 필요합니다. 오늘 동창이랑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 요즘 내가 하도 바빠서 뉴스도 못 봤다. 책이 너무 재밌어서 밤을 새웠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 부담 없이. 그냥 대화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문득 전화하게 됩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바쁘신데 전화 드려도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관계는 무거움보다 가벼운 리듬감 속에서 더 오래 유지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없으면 그 구성원은 서서히 멀어진다. 부모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자식에겐 존경이고 자발적인 애정이고 자연스러운 연락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 보세요. 무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어. 이 에너지를 풍기는 순간 자식은 느낍니다. 엄마는 나한테만 매달리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더 다가가고 싶어진다. 그게 바쁜 척의 힘입니다. 두 번째, 괜찮은 척. 가끔은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너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 엄마는 너밖에 없어. 다 괜찮은데 너만 좀 연락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처음엔 감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식은 감정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가 나중엔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엔 피하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솔직하게 말한 거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외로운 게 다 내 탓인가? 내가 뭘 해도 부족하겠구나.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꼭 하셔야 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 혼자 밥 먹는 거 이젠 익숙하다.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괜찮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을 내려놓는 따뜻한 쿠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분리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지게 만들지 않는 것이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전부 쏟아내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 정말 힘들 때일수록 괜찮은 척 해보세요. 엄마, 오늘 뭐 했어요?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지. 엄마 힘들진 않아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런 대화 속에서 자식은 더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제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엄마가 저렇게 괜찮다고 하시니까 내가 뭘 해드리고 싶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괜찮은 척 해줄 때 그 여백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자식에게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위임이다. 사랑은 위임이 아니라 견디고 다듬고 조용히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게 괜찮은 척입니다. 힘들어도 혼자 이겨내는 법을 아는 부모. 그래서 자식이 더 존경하고 더 오래 붙들고 싶어지는 부모.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강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부모는 다 압니다. 표정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요즘 연락 빈도만 봐도, 아, 지금 내 아이 무언가 버겁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움직입니다. 뭘 도와줘야 하지? 어떻게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내가 챙겨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자립을 미룹니다. 부모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점점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못 본 척 해야 합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기,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내밀지 않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지만 이번엔 내가 해내야 한다. 이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비개입을 통한 성장의 기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성장 자율성 지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지 않음으로써 자식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못 견디고 매번 도와주면 자식은 감정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삶을 책임지는 법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무너집니다. 그동안은 누가 다 해결해 줬는데 이건 아무도 못 해주네. 그래서 진짜 부모는 그 순간 모른 척, 못 본 척 합니다. 엄마는 알고 있지만 말 안 할게. 이번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을게. 힘들면 말해. 그 전까지는 너의 몫이야. 그 침묵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뜨거운 신뢰입니다. 자식이 혼자 울고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시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땐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건 내 몫이었으니까. 엄마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 못 본 척은 도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장을 허락하는 깊은 인내이자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은 아기 때나 다 커서나 늘 마음을 졸이는 일입니다. 작은 기침에도 잠을 설쳤고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한 마음에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몸은 멀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자주 따라붙습니다. 예전엔 손잡고 걷던 길이 이젠 멀리서 눈으로만 따라가는 길이 되고, 예전엔 뭐든 물어보던 아이가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니까 괜찮은 척 웃고 바쁜 척 돌아서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매달리지 않고, 보고 싶다고 재촉하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먼저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식이 돌아볼 그 순간을 기다리는 일. 그게 어쩌면 부모가 세월 속에서 하나씩 익혀가는 어른의 사랑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쌓여서 자식의 삶은 좀 더 단단해지고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그동안 참 잘해오셨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들뜨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사랑을 주는 쪽이었습니다. 조금 외롭고 가끔 서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품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참 대단한 부모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신 자신을 안아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